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B2 스피릿,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가장 비싼 비행기라고 하느냐? 한 대에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5조 원이 넘는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못 하겠죠? 건드리지도 못할 거예요. 괜히 기스나면 이거 복구 비용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외제차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유지비가 한 달에 3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차고에 보관만 해도 30억 원씩 그냥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지비가 아까워서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니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실전에 투입했다가 격추가 된다거나 아깝잖아요. 그리고 원래 비행기라는 게 모든 기기가 그렇지만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동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 같은 경우는 뭐 1000시간 사용하면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비 아깝다고 해서 막 쓸 수도 없어요. 쓰면 쓸수록 이 수명은 달아지는 거니까. 5조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싼 그런 비행기다. 이게 어느 정도 비쌌냐면 제작 당시에는 똑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쌌다 그래요.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면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금이 더 비싼 걸로 이렇게 좀 됐고요. 이 유지비가 근데 도대체 한 달에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얘가 스텔스기잖아요. 스텔스 도료가 이게 생각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에 좀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켜놔야 된대요. 경납고에. 그래서 이 그냥 경납고에 보관만 하면 돈 들을 게 뭐 있어라고 하는데 에어컨을 계속 24시간 켜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근데 그럼 뭐 에어컨 뭐 전기세가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행기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경납고도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경납고를 지어놓고 거기 안을 에어컨으로 계속 빵빵하게 틀어야 되니까 유지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유지 보수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출격을 한번 하고 나면 어쨌든 비행을 하고 나면 스텔스 도료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스텔스 도료 다시 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유지 보수 시간이 또 오래 걸린대요. 1시간 비행하면 119시간을 유지 보수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비행기를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비행기입니다. 자, 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원을 놓고 보면 B2 스피릿을 보면 모양이 되게 단순해요. 장난감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크기가 작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3개가 있잖아요. B1, B2, B52 이렇게 3개의 전략 폭격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3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길이부터 봅시다. 길이는 B52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B2가 가장 짧아요. 길이 자체는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폭을 놓고 보면 폭은 B52가 제일 넓고 B1B가 이제 가장 작고요. B2는 그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 12.4m가 이제 B52고 B1은 10m고 B2는 그 절반인 5m. 그래서 좀 납작한 편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길이가 짧고 높이는 낮지만 폭은 상당히 이제 넓은,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넓게 퍼진 그런 비행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무게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도 좀 작긴 해요. 그런데 폭탄 탑재량을 놓고 보면 폭탄 탑재량이 B50이나 B1B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스텔스기고 전략 폭격기라는 것만 따지고 놓고 보면 그렇게 아주 작은 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고요. 폭탄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탑재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비행기를 보고 전익기라고 불러요. 몸통하고 날개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개만 있는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개만 있는데 거기에 몸통이 끼어 있는 그런 정도의 비행기인데 이런 전익기가 뭐 흔히 이제 가오리 모양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납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은 되게 뚱뚱해요. 이게 높이가 있어요. 그
넓게 퍼진 거에 비해서 의외로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재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폭탄을 생각보다는 꽤 많이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대 특징은 스텔스기라는 거예요. 근데 스텔스기라는 게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거 아닙니다. 스텔스기도 레이더에 잡히긴 잡히는데 아주 작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프공 크기로 보인다, 뭐 참새 크기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B2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포착될 때 반사 면적이 얼마인지는 기밀이라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뭐 매우 작을 것이다라고 뭐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돈을 때려 박았는데 매우 작아야죠. 일단 그게 정상일 것 같고 모양 자체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모양 뒷부분 보면 W자 모양이 W가 2개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고 그다음에 엔진도 밑에서 볼 때 열 감지가 되지 않도록 동체 위에다가 엔진을 달아가지고 최대한 이걸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텔스기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모양을 되게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평행,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만 반사가 되고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가 되지 않도록 각도를 날개 각도나 이런 것들을 다 평행하게 맞추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에 좀 맞춰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B2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전략 폭격기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가지 종류의 전략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1B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게 이제 아예 개조가 돼 버렸고요. B52 같은 경우는 핵폭탄을 탑재는 할 수 있는데 얘 자체가 워낙에 이제 크고 느리고 그다음에 레이더에 잘 포착되고 그러다 보니까 핵폭탄을 싣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핵폭탄은 탑재하지 않는 걸로 아예 기능을 이제 미국 자체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싣고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이제 B2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핵폭탄이라는 것 자체를 실제로 투하할 일이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핵폭탄을 투하한 적이 없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핵폭탄을 투하할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핵폭탄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폭격기가 쭉 가가지고 목표물 상공까지 가서 거기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그게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핵폭탄을 무슨 전선지대에 쓸 수는 없잖아요. 전선지대에 쓰면 아군도 피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적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 뭐 벙커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 군대같이 결집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인데 이게 다 대부분 후방에 있고 적진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한복판까지 들어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건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가기 전에 다 격추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스텔스기인 B2만이 유일하게 핵폭탄을 싣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운용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B2의 개발사를 한번 볼게요. 개발사를 보면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면들도 있어요. 원래 이제 미국이 소련하고의 전쟁에 대비해서 냉전 시절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소련이 워낙에 이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핵폭탄을 한두 개 떨어뜨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발, 수천 발을 소련 곳곳에 이제 군 요충지들마다 다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광활한 영토에 한복판까지 들어가려면 레이더에 걸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공군의 요청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발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경쟁 입찰에 들어간 데가 록히드와 노스롭입니다. 지금은 이제 록히드 마틴으로 마틴사를 병합을 해가지고 록히드 마틴이 됐고요. 노스롭도 이제 노스롭 그루먼이죠 지금은. 아무튼 두 개의 회사가 이제 붙었는데 록히드 마틴사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텔스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록히드가 이제 될 거라고 봤는데 이상하게 공군이 노스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도 있습니다. 왜 록히드가 아니라 노스롭이냐? 노스롭이 이번에도 입찰에서 떨어지면 회사 망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록히드에만 너무 스텔스기를 몰아주면 이게 경쟁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실력은 좀 떨어져도 노스롭도 하나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스텔스 기술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건 없어서. 아무튼 노스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텔스기를 만드는 거고요. 록히드 같은 경우는 성능은 노스롭보다는 좀 이제 제출한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한데 가격이 매우 저렴한 그런 이제 모델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노스롭이 당첨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비싼 개발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됐고요. 그래서 개발 제작비가 이제 일단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록히드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텔스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데서 돈이 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노스롭은 이제 밑바닥부터 이 스텔스 기능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자, 거기다가 부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스텔스 전략 폭격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제 비행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설계부터 설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부품이 없어요. 부품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 도중에 갑자기 소련이 망했어요. 냉전이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선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이런 최첨단 고급 비행기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굳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근데 만들기로 한 게 있는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그렇다고 개발을 중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개발을 중단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개발은 하되 예산만 삭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발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결국 생산 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미 공군에서 132대를 주문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75대로 줄고 나중에 20대로 줄어버립니다. 132대를 주문하려다가 20대로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6분의 1로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이 단가가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게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해야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당 가격이 원래 예상보다 4배로 뛰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B2가 총 생산이 21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대 양산기 있고 한 대를 시험 제작한 게 있는데 이거를 양산기로 개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실전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총 21대의 B2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이제 B2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B2A나 B2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B2A라고 붙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B2는 모델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B2A, B2B, B2C 뭐 이렇게 개량형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개량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굳이 B2A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전에서 이제 사용을 이제 뭐 한 기능은 있습니다. 한 적은 있습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에 처음으로 이제 투입이 됐다 그래요. 그 이후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비아 내전 이런 데 이제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스텔스 기능이 워낙에 이제 좋다 보니까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도 없고 적기에 뭐 적의 전투기에 요격을 당한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B2 자체가 너무 비싼 전투기다 보니까 절대 격추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격추를 당하면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적의 손에 넘어가면 이 기술들이 다 이제 빼돌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2가 출격한다는 건 B2가 절대 격추되지 않는다라는 담보가 돼 있을 때만 출격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한 뒤에 적이 우리 비행기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야 비로소 출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 이긴 전쟁에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프간 전쟁처럼 적의 대공 무기가 거의 아주 빈약한 수준일 때나 이제 출격하는 거고 그것도 만약에 발각되면 격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만 출격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레이더에는 어차피 안 걸릴 거니까 밤에 가면 육안으로도 안 들키고 레이더에도 포착이 안 되고 뭐 그런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밤에만 이제 출격을 하는 거고 제공권이 완전히 확보된 뒤에 출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격추될 일이 없는 전쟁만 뛰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격추할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란 전쟁에는 투입하잖아요. 이란 전쟁에 투입하는 이유는 이란은 격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란의 대공 능력이 러시아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출격을 하는 거죠. 자, 아프간 전쟁 때 장장 44시간을 비행을 해서 폭격을 하고 돌아온
그런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 본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프간까지 44시간을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미국의 전쟁 양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침에 공군 조종사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전투기 타고 그 폭격기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적 기지에 가가지고 폭탄 투하하고 돌아와서 퇴근하고 집에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하고 아프간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44시간이나 비행을 하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굳이 이걸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야 되나? 아프간 근처에 미군 기지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몇 척 몇 대 갖다 놓고 거기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B2가 보관이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길이가 막 50m가 넘는 폭이 50m가 넘는 그런 비행기를 경납고 안에 놓고 경납고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안 갖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비행장에나 B2를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미군 기지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다가 이걸 보관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자꾸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의 스파이가 와가지고 사진 찍어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나라에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라크 미군 기지에다가 이 보관을 해놓고 출격을 해가지고 아프간을 친다. 가깝죠? 그나마 가까운 편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라크 미군 기지를 아프간에 있는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B2 뜬다, B2 뜬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격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기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륙하는 거를 적이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오구나 어디로 오겠구나 짐작을 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치면 이게 또 공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본토에서 뜨는 게 적에게 들킬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44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폭격하고 돌아오자.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본토에서 44시간을 비행해 가면 그 중간에 공중 급유를 여러 차례 공중 급유를 해야 돼요.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다음에 아까 1시간 비행하면 그 119시간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44시간을 비행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뭐 스텔스 도료가 나중엔 다 벗겨졌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B2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19대 그를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아까 21대였는데 왜 19대냐? 3대는 어디 갔느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2대가 없어진 거죠. 2대 어디 갔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고 19대 중에서 18대는 미국 본토의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있고요. 한 대는 캘리포니아주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괌의 앤더슨 기지하고 인도양의 그 영국령으로 돼 있죠. 디에고 가르시아가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그 경납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적국,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전쟁이 나면 B2 전략 폭격기가 와서 핵 폭격을 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여기를 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열거했던 B2가 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가장 먼저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B2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얘가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꼬리 날개가 없어요. 보면은 그 수직으로 서 있는 꼬리 날개가 없어요. 근데 아니 수직으로 된 꼬리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비행을 하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해요. 여러분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에 꼬리 날개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꼬리 날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세 제어나 이런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사실 날 수는 있어요. 자세 제어 할 수 있어요. 좀 기동력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2 같은 경우가 기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전투기가 오면 뭐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탈출해야 돼요.
전투기가 격추하기 아주 유용하다. 뭐 기동성이 낮기 때문에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쏴버리면 다 격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F-15나 F-18 같은 전투기들이 B2의 호위를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F-16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2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기잖아요. 근데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요. 그럼 레이더에 다 포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B2를 제대로 호위를 하려면 같은 스텔스기인 F-20이나 F-35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F-20이나 F-35가 그럼 호위를 왜 안 하느냐? 얘네들은 이 운용 범위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오래 장거리 비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B2는 기본 장거리 비행을 하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뭐 44시간을 막 비행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F-20이나 F-35 같은 스텔스기가 따라다니면서 호위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도 다 계속 공중급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자주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연료통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참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까 B2가 2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디 갔나 한번 봅시다. 2008년 2월 2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2가 이륙을 하자마자 추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완파가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5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타버렸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일부 장치가 습기 때문에 오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괌 앤더슨 기지, 괌 섬이잖아요. 습기 많겠죠. 습도 높으니까 이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비행 제어 컴퓨터가 이거 비행 상태를 잘못 판단을 하고 이륙 직후에 비행기를 급상승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비행기가 자기 속도에 맞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속도가 빨라야 이게 올라가는데 이륙하자마자 속도가 충분히 붙지도 않았는데 급상승을 시켜버리니까 얘가 그대로 추락, 양력이 붙지 않아가지고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컴퓨터에게 조종을 맡겼을 때 이런 오작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아무튼 그 확인을 하는 대가로 5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완파까지는 아닌데 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어요. 2010년 2월 이때도 이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시동을 걸다가 불이 나가지고 18개월이나 수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2022년 10월 10일에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기내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상 착륙했으면 사실 뭐가 부서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4년 5월에 가서야 뭐라고 했냐면 이게 수리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수지 타산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매각한다는 게 아마 이제 쪼개가지고 부품들을 이제 파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완파되고 하나는 이게 수리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매각하는 걸로 해서 2대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21대 만들었다가 2대 사라져서 지금 현재는 19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제 19대를 운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 가운데 3대는 정기 정비를 위해서 항상 정비창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다음에 2대는 비정기적으로 실험용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건 14대 뿐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미국은 이제 B2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B50이나 B1B에 비해서 운용 비용은 비싸지만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유일한 스텔스 전략 폭격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대공 무기 능력은 갈수록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S300 같은 경우 이제 S300, S400, S500 뭐 이런 고성능 이제 대공 무기들이 다른 나라에도 막 이제 판매가 되고 점점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도 각자 대공 무기들을 막 개발을 하다 보니까 B50이나 B1B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나서야 될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수는 이제 별로 없잖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차세대 전략 폭격기를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 실전 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B-21 레이더라는 비행기인데 생긴 거 보면은 약간 B2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오리 모양 전익기 형태인데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모양이. 그리고 크기가 약간 작아진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비행기를 새로 이제 개발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게 되면은 이제 아마 B1, B2는 퇴역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워낙 이것도 개발된 지가 오래된 비행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B21이 이제 양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B2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